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쉼표 있는 삶을 위해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감이 20일까지인데 이미 신청자가 정부가 계획한 지원 대상 2만 명을 넘겼습니다. 내년엔 지원 대상 기업과 인원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자가 모집 정원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3주 만에 1,700여 곳의 기업에서 근로자 2만 1천여 명이 신청한 겁니다.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10만 원씩을 포인트 형식으로 더해주는데 총 40만 원의 적립 포인트를 국내 여행 상품 구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휴가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쉼표 있는 삶을 지원해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도 돕기 위한 건데 예상외의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수요 예상이 어려워서 좀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만 명 참가 신청이 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14년 시범사업 당시 참여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다음으로는 이번 사업 신청 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순으로 가려내 오는 30일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휴가비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상 기업과 인원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한국GM의 최종 부도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GM의 노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벼랑 끝에 다다른 상황에서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을 벌였던 건데 이번에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GM 노사가 인천 부평 공장에서 8번째 임단협 교섭을 실시했습니다. 대주주인 GM 측이 부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시일인 20일을 불과 며칠 남겨둔 상황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대했던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교섭에서 사측은 비용 절감 자구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요구했지만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 문제를 포함한 일괄 타결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교섭 이후 카오카제 한국GM 사장과 노조의 간부는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GM의 회생을 위해선 자구안 합의가 시급하지만 노사가 이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법정 관리행은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GM은 데드라인인 20일까지 노조 측과 자구안 합의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 법정 관리에 대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업계에선 한국GM 노사가 데드라인 전 몇 차례 추가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막판 타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의 최종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은 노동자 안전을 위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가 핵심 기술이니 비밀을 지켜줘야 할까요? 전문가 집단이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결국 이 껄끄러운 주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온양공장 근로자 이모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전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삼성전자는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삼성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서 내용이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산업부가 반도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보고서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이 중국 등에 유출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조만간 이어질 2차 회의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산업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연도별, 작업장별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삼성 측은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도 지난 13일 산업부에 국가 핵심 기술 확인을 신청하며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개 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지수가 3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15분기째 기준치를 넘지 못하며 비관론이 우세한 형편입니다. 대한항공회의소가 전국 2,0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2분기 경기 전망지수 BSI는 9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이자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하지만 BSI는 2014년 3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아 부정적 경기 전망이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BSI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를 이번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지난달 외식비와 가공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월 김밥, 짜장면, 삼겹살 등 대표적 외식 메뉴 가격은 지난 3월보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김밥이 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짜장면과 삼겹살, 칼국수도 3에서 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월과 비교하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냉면, 김밥 등이 1% 내외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값도 설탕이 작년 같은 달보다 7.4%, 즉석밥이 5.6% 올랐고 국수와 라면, 밀가루 값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의 피해를 입은 것은 갑질당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들도 날벼락을 맞았고 국가 이미지 타격을 입으면서 국적기 대한항공의 위상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에 대한항공 주가가 찬물 세례를 맞았습니다. 논란이 처음 불거진 12일 하루에만 6.55% 급락한 뒤 사흘째 하락세가 이어졌고 진에어 역시 하락세, 한진칼은 소폭 반등했지만 논란 전 수준엔 못 미칩니다. 사흘새 증발한 시가총액은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증권가 분위기도 악화해 한 증권사는 이번 사건을 가장 좋은 시기에 나온 속 터지는 뉴스라며 한진칼 목표 주가를 10% 깎았습니다. 한진그룹 주가가 오너 일가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 주가는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때 나흘간 10% 떨어졌고 조양호 회장이 회사 돈 30억 원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에 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약세였습니다. 속이 터지는 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적기 대한항공 오너가의 상습 갑질이 국가 이미지도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조 전무를 물기얹기 공주라고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 박탈 요구가 쇄도하고 태극 문양 사용 중지와 사명에서 대안을 빼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울려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 대해 과연 국적기의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 전무가 미국 국적 보유자란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자고 나면 금리가 오르니 요새 주택담보대출 쓴 분들 이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대로 못 갚을 위험이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은행권이 변동금리라도 고정금리처럼 월 상한액이 일정한 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3%대 초반대였던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최저금리는 지금 4%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준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최저금리 4%대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당연히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은행권이 가계의 상환 부담을 막기 위해 금리가 올라도 매달 낸 상환액은 일정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오는 12월 출시합니다. 이 상품은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갚을 돈이 일정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기한 내 원금 완전 상환이 안 되니 만기 때 자녀 원금을 일시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원금을 일찍 갚을 수 있게 하반기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추고 부가기관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사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도 올립니다. 은행이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3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금리 상승 시 부담이 커지는 위험한 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돈줄을 더 조일 계획입니다. 제2금융권에도 은행처럼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도입하는 겁니다. 특히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지금보다 교통요금을 30%까지 아낄 수 있는 선불형 알뜰 교통카드가 나옵니다. 카드 살 때 할인받고 나머지는 마일리지로 추가 할인받는 방식인데요. 올해 세종과 울산 등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0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 교통카드는 정기권 선불카드 형태입니다. 한 달에 44차례까지 쓸 수 있는 정기권을 사면 개별적으로 요금을 낼 때에 비해 1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올해 세종시와 울산광역시, 전주시 등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0년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수도권과 광역시도에 선불형 카드는 있지만 구매할 때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스마트폰 앱으로 정류장까지 걸어다닌 거리를 체크해 마일리지 형태로 최대 20%까지 더 깎아줄 방침입니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처럼 주변 도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5km마다 100원씩만 추가 요금을 받는 환승 할인도 추진해 지금보다 요금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직장인과 학생 등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있는 겁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요금 인하를 받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만큼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광역시별 광역교통망 정비와 마일리지 시행에 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정비한 뒤 적용 지역을 차츰 넓혀 내후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일부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이달부터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달부터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조명 등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일반용 전력 대신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 중입니다. 아파트들은 이들 비주거용 전력에 이미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은 가구는 약 30만 호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며 추가 부담 요금은 호당 월 최대 3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박한 아나운서, 혹시 백화점에서 150만 원에 팔리는 제품을 15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정가의 10%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요? 왠지 솔깃한데요. 어디에서 파는 건가요? 당장 가서 사야겠어요. 네, 아쉽게도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이러한 제품이 팔렸다는 건데요. 바로 정직한 방송을 해야 할 홈쇼핑에서 말입니다.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홈쇼핑 과장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홈쇼핑 과장 광고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가격까지 부풀려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11월 4일 롯데홈쇼핑은 이사벨라지 사가, 폭스캐시미어 니트숄이란 제품을 판매했는데요. 문제는 이 니트숄을 2016년 백화점에서 1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된 고가의 제품과 유사 제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겁니다. 제조국은 물론 소재도 전혀 다른 상품이었지만 마치 고가의 제품을 15만 8천 원이란 가격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거죠. 전혀 다른 제품을 유사한 상품인 것처럼 소개해서 판매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건가요?
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당시 쇼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하며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다른 제품이었지만 이렇게 유사한 제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홈쇼핑 측은 판매 상품과 전혀 무관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고가의 유명 제품을 10분의 1에 가까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켰던 거죠. 문제는 이렇게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제품을 판매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에 나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제재 대상이었나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홈쇼핑의 제재 사유 중 8.3%는 비교 기준 위반, 6.8%는 법령 위반이었는데요. 55.4%를 차지해서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사유는 허위, 기만, 또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팔더라도 정직하게 팔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홈쇼핑 업체에서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이유가 진실성 위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대체 어떻게 판매를 했던 건가요? 예를 들어 건강식품의 경우 효능을 과장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이차 추출물로 만든 다이어트 제품의 광고입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0월 15일, CJ홈쇼핑은 지난 2월 21일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를 방송에서 판매하며 뱃살 감소 효과가 있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일반화시켜 방송함으로써 제품 효능, 효과를 부풀렸다는 것이 광고심의소위원회 측의 설명인데요. 홈앤쇼핑의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 제품, GS샵의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 제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품의 효능, 효과를 허위 방송했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루며 제품의 효능, 효과를 시청자들이 오해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롯데홈쇼핑의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 제품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보이차는 중국의 전통차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보이차 추출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클 것 같진 않은데 너무 과장이 심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홈쇼핑 거짓 방송의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가 이 뱃살 감소 효과나 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이 외에도 체중 감량 효능이 있다, 불면증, 우울증, 또 골다공증에 좋다, 오늘만 판매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를 넘어 가짜 영수증으로 엉터리 비교까지 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까지 생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가짜 영수증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대홈쇼핑, GS샵, LS홈쇼핑에서는 출고가 339만 원짜리 삼성 김치 플러스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599만 원짜리 고가 모델의 가격과 비교했는데요. 문제는 이때 제품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내세운 영수증이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도를 넘어서 홈쇼핑 광고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주 연속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건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TV 홈쇼핑의 허위 광고 규제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서 TV 홈쇼핑 업계에 관행하던 기만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TV 홈쇼핑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니 정말 다행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홈쇼핑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정직한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홈쇼핑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광고, 가장 광고는 이제 사라지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